네, 여기 전시실 입구입니다. 그냥 요거 여기만요. 여기 관람해서 김만덕 동상들이 쭉 있고, 김만덕이가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거로구만. 기록으로 전하는 만덕의 기민 구휼. 노기 만덕은 스스로 원하여 쌀 300석을 바쳤습니다. 정조 20년 6월 6일 만덕이 천금을 내어 쌀을 육지에서 사들였다. 또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중 10분의 1을 취하여 그의 가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강가에 실어 날랐다. 저축하였던 600곡을 내놓아 기운을 하여 온 고을의 백성 열흘의 목숨을 연장을 시켰었다. 만덕이 기부한 쌀의 가치는 300석인데 분량을 현지의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큰 의미가 있다. 쌀이 거의 생산되지 않았던 당시 제주도에 심각한 기근 현상이 닥쳐왔을 때 내놓은 곡식의 가치는 현재 쌀 가격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만덕의 기부는 굶주려 죽어가는 제주도민 전체를 열흘 동안 또 연명시켰고 수천 명의 백성을 살려낼 만큼 막대한 가치를 지녔다. 그래서 김만덕이 이 쌀을 그때 당시에 나눠줬던 걸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구만요. 네. 김만덕 기념사업회도 만들었습니다. 또 김만덕 나눔쌀 만섬 쌓기. 김만덕 기념사업회가 생겼고요. 71년에 김만덕상 만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에 5회째 했죠. 또 모충사 이묘 71년 10월 정태무가 중심돼서 김만덕 기념사업회를 1971년 조직해서 이들 중심돼서 이묘를 추진했다. 묘를 옮겼구나. 사라봉에서 1976년 5월 모충사를 건립하고 요 근처에 사라봉에 있습니다. 1977년 1월 3일 김만덕 묘를 옮겼습니다. 그 묘충사를 건립했고 김만덕 기념탑을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김만덕관, 기념관. 네. 김만덕이는 여생을 나눔의 삶으로 살다. 김만덕이가 임금을 만났습니다. 1796년 정조 20년에 김은 구훌 소식이 조정에 알려지자 정조 임금은 제주 목사를 시켜서 만덕의 소원을 듣고 입궐시켜 직접 내위원 의녀 반수 벼슬이를 내린 뒤에 만덕을 만나 기민 구제에 헌신한 공로를 칭찬했습니다. 또 왕비를 만났고 왕비가 궁에서 시중 주는 여인으로 하여금 말씀을 내리기를 내가 한낱 여자로서 의기를 내어 줄인 백성 다수를 구제했으니 갸륵한 일이로다 하고 칭찬하여 상을 내렸습니다.
김만덕은 정조 임금의 명으로 일반 백성으로서 전례 없는 갖가지 배려 속에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기록으로 전한다. 또 장안의 화제가 됐고, 금강산 김홍도가 44세인 1788년 평소 금강산 가보기를 소원했던 정조의 명으로 금강산과 관동 8경 지역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마친 김홍도는 금강산의 절경을 샅샅이 그린 금강산도를 정조에게 바쳤는데, 사진에 가까울 만큼 상세한 필치가 특징이다. 김홍도는 만덕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김만덕이 본 금강산의 모습이 김홍도의 금강산도와 같았을 것이다고 전한다. 네. 금강산 가는골, 금강산 구룡폭, 또 명경대, 이걸 다 골고루 가서 보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만덕에게 포상을 하고 싶으니 명주 5피를 지금 가져오도록 하라. 임금님이 대왕은 명주 5피를 손수 내려주시고 황공하게도 손목을 가만히 붙잡으셨다. 만덕은 황송하고도 감격스러워서 얼굴을 수그리며 눈물을 흘렸다. 대궐에서 물러나오자 만덕은 그 손목을 어찌 함부로 비바람을 쐬게 할 수 있으려 하는 생각에서 명주로 자기 손목을 굳게 감았다고 한다. 네, 멋있습니다. 이 그림은 김만덕이가 임금한테 아련하고 절하는 모습이죠. 예, 멋있습니다. 서울 가는 김만덕. 만덕의 소원 2가지는 조정에 알려져 정조가 상을 주려 하자 사양했지만, 소원을 물어보라고 했던 만덕은 서울 가서 왕궁을 보는 것과 금강산 유람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제주는 출육 금지가 엄했던 시절로 만덕과 같은 여성이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나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만덕의 당찬 행동과 혁신적인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됐다. 네, 멋있습니다. 은혜로운 빛 김만덕. 야. 네, 여기는 이제 관람석이로구나. 돈 많고 땅이 척박하니 가뭄의 재앙이요, 사방이 큰 바다니 바람의 재앙이다. 산 높고 골 깊으니 물이 재앙이요. 이 재앙 시절에 김만덕이가 큰 일을 했구나. 옹기종기 때를 지은 수십 명의 거렁뱅이 하나같이 옷도 못해 입고 털 빠진 개 가죽을 둘러썼네. 검게 타서 여인 살갗 뼈골에 달라붙고 목소리도 배고픔에 살갗이 낱낱이 가느다랗네. 또 사또님 불쌍한 인생을 살려주옵소서. 신광수의 탐나록. 또 개빈년 숭년에도 사랑남아신디. 개빈년 숭년에도 먹당 남은 게 물이요, 갑인년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게 물이다. 정조 19년 1975년 윤 2월 진율곡 5,000석을 실은 배 12척 중 5척이 바다를 건너오다 난파됐다. 이 즈음에 제주 백성 3분의 1이 굶어 죽었다. 아이고, 정조실록에 있구나. 또 뜻하지 않게 8월 27일과 28일 동풍이 강하게 불어와서 기와가 날아가고 돌이 굴러가 나부끼는 것이 마치 나뭇잎 날리는 것 같았다. 만약 쌀로 쳐서 2만 섬을 배에 실어 보내지 않으면 백성들이 머지않아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심낙수의 장계문을 써서 이게 임금한테 올렸던 글이로소이다. 참혹했던 갑인년의 흉년은 정조 18년 1794년 흉년에 일컫는 갑인년 흉년은 극심한 흉년의 고유명사가 되었을 정도로 참혹했다. 우리 임금 19년 을묘년에 삼나에 큰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죽은 시신이 더미가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800리에 바람편에 오가는 돛대가 북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미치지 못했다. 최재공 만덕전에서 나왔습니다. 최재공의 만덕전이 있었구나. 이런 건 뭐냐? 만덕 물산 백주를 운영하여 제주의 제일의 거상이 됐습니다. 만덕의 객주는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 미역, 전복, 또 표고, 버섯, 양태, 우황, 약초, 녹용, 귤 등을 수집해다가 육지 상인에게 공급하고 제주 양반 부녀자나 기녀들을 대상으로 육지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파는 유통업을 했다. 또한 척박한 제주에서는 귀한 육지의 쌀과 소금을 들여와서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다. 만덕은 관과의 물품도 공급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하고 자신의 배까지 소유하면서 포구의 전 상권을 장악해 제주의 최고 거상이자 최초의 여성 CEO 사업가가 되었던 것이다. 멋있습니다. 이건 뭐냐? 제주 특산물.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해산물, 또 진주, 우황, 미역 등 특산물을 육지에 판매했다. 농업에 부적합했지만 전복이나 오징어 등 어느 지역보다 해산물이 많이 나는 곳이었다. 특히 미역은 제주 사람에게 있어서 화폐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금의 미역을 양식하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미역이 동남의 일부와 제주에서만 채취되었다. 그래, 여기다 이렇게 진열해 놨구만요. 이건 또 뭐야? 제주 특산물로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제주마, 말총, 양태 등 특산물을 육지에 판매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말총? 이거는 갓이라구나. 갓을 만들어서 팔고, 이걸, 왔다. 또, 조선시대 신분제도 천인, 양인. 그래서 이 양반은 처음에 천인, 원래 양반 집다리를 했었는데 천인으로 됐다가 관기로 갔다가 또 양인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상인으로 표현했구나. 상인, 거상으로 표현했어. 여기 나왔네. 만덕은 23세에서 24세 영조 37, 38년경 됐을 때 기적에서 벗어난다. 친척들에게 자신 때문에 천인 취급받았다는 원망 소리를 듣고 있는 관청의 수차례 눈물로 호소했다. 이를 딱하게 여긴 제주 목사 신광익이구나. 신광익이 기적에서 만덕의 이름을 지우고 양인 신분으로 되돌려 주었다. 오케이. 또 기녀로 등록된 거, 그 전에는 기녀로 등록했다. 기녀들을 등록해 놓은 장부 기적에 만덕 이름이 실린다. 만덕은 18세였다. 그때 기녀로서 만덕은 삶에 대해서 자세히 알 길이 없었지만은 기녀가 된 것은 모친의 신분을 대물림한 것이 아니고
부모의 죽음과 가난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에 사는 한 늙은 기녀의 수양딸로 입적된 뒤 그녀를 대신에 기적에 오른 듯하다. 그 전에는 부모를 여행에 나왔구나. 만덕은 김해김씨 김웅렬의 3남매 가운데서 막내이자 외딸로 태어났다. 12세 무렵 부모를 차례로 여인 뒤에 12살에 오라비들은 취척집에 맡겼지만 만덕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한 기녀 집에 맡겨져 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기녀가 됐다. 기녀로 등록이 됐다. 다시 양민이 되었다가 그래가지고선 이제 양민으로 돼서 이제 선주가 되고 김만덕 객주를 만들어서 거상이 되고 배를 가지고 선주가 되고 그랬었구나. 아, 멋있다. 저쪽에 뭐 또 있냐? 아유, 기녀. 예, 객주의 종류. 아이고, 객주 조선시대 다른 지역에서 온 상인들의 거처를 제공해서 물건을 맡아 팔거나 흥정을 붙여주는 일을 하던 상인 또는 그런 집을 객주라 한다. 만상객주, 중국 상인들을 상대로 하던 객주를 말하고 거래되는 상품은 주로 중국산의 직물 등 고급 상품으로 약재인 당제 등으로 우리나라 상류 사회의 수요가 컸던 것이다. 보행객주가 또 있네. 일반 보행자에 대한 숙박만을 본업으로 하는 객주다. 보상객주는 붓짐 장수와 등짐 장수 상대로 하는 객주다. 또 이거는 물산객주는 원래 유형으로 주업인 위탁 판매는 물론이고 부업에 속하는 숙박, 금융, 도매, 창고, 운반 등 주선 전반에 걸친 업무를 했다. 여각은 여상의 객주라는 뜻으로 미국, 어물, 소금, 과채, 또 시탄, 뗄나무와 등을 부피와 무게가 큰 품목 취급하고 창고와 마방이 있다는 점에서 물산 객주와 구별이 됐다. 양인의 신부를 회복하는 김만덕은 포구가 지닌 상업적 중요성을 미리 읽고 건이 포구에서 물산 객주를 차려서 장사를 시작한다. 조선 후기에. 그리고 조선 후기 제주에서 경제활동, 제주도 농협은 척박한 토양과 소규모 농밭을 지었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았다. 그러나 업을 하는 반농민 생계를 꾸려가야 했고 이렇게 제 몫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양민과 적자 남자 여자 등을 구분이란 사실에 중요해서 남성과 공동으로 또는 주로 담당했음에 바다에서 해녀로 일하던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시대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으로 만덕은 건립포구에 물산 객주를 차린다. 물산 객주를 차렸구나. 아이고. 김만덕의 자화상. 인물이 훤합니다, 아주. 이게는 정조 임금의 특명으로 만덕 이야기를 기록하라고 해서 기록을 했구먼. 정조 특명으로 지어올린 만덕전. 김만덕은 조선시대 엄격한 신분제도를 넘어 여성의 몸으로 상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부를 이루었을 뿐 아니라 굶주리는 제주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당시 사회 경제 개혁 통치 이념으로 삼은 정조 임금은 만덕의 삶을 널리 알려 자신의 개혁 의지를 밝히고자 신하에게 만덕의 전기를 필집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멋있다. 우원집. 제주도 거듭 기근이 들어 만덕은 수백 섬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서 그
구율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많았다. 만덕은 다른 소원은 없지만 한 번 궁궐에 가서 임금을 용안을 우러러 뵙고 금강산 들어가 비로봉 정상에 올라 12,000봉을 모두 구경한 후에 만덕은 제주도 기녀였었다. 재산이 많았으며 또 한통 눈이 젊는 동자였다. 정조 임금 임전년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천 석의 곡식과 수천 꿰미의 돈을 내어 한 고을의 백성을 진율하며 살려냈었다. 아이고, 정조대왕의 기록에 올라가 있다. 최재공이 말하기를 삼나의 비녀 김만덕이가 재산을 내놓고 백성을 견율하였는데 오로지 왕을 보고 금강산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 그 원함에 따르는 명이 있었습니다. 정조대왕 때. 이게 정조대왕의 자화상이라구나. 정조대왕님도 자상하게 생겼네. 이건 백성들에게 백성 목숨을 구해줬다는 얘기고, 정조대왕실록에 이렇게 쫙 써 있습니다. 이거 볼까? 유사모 목사가 장기하기를 노기 만덕은 순리대로 진짜 구하는 것이 없이 또한 재물을 가벼이 내놓았으니 비천한 신분으로 하기는 더욱 어려운 바입니다. 노기 만덕은 스스로 원하여 쌀 300석을 바쳤습니다. 300석이면 600가마야. 제주 목사는 장계에 이르기를 만덕이 아랫 내용은 그녀가 늙었고 자식이 없으므로 면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단지 출육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임금이 말씀하시길 비변사로 하여금 다시 그녀에게 물어 바르는 대로 서울에 머물다가 봄이 온 후 금강산 내려 본에 구경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양곡과 돈을 지급하여 백길로 떠나 보냄으로써 임금께서 명하시길 제주의 기녀 만덕을 내의원에 충원하여 행수의녀로 임명하여 금강산을 구경하고 돌아올 때까지 연로에 분조하여 양식과 비용을 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여라라고 일정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멋있다. 최재공의 기록. 최재공이 기록을 했구나. 조선 정조 폐의 문신 호는 번암 영조 19년 1743년 문과에 등급해서 승무원부 정지를 비롯해 여러 묘직을 거쳐 암행어사로 호남을 다녀온 바도 있다. 1787년 정조 12년에 우의정에 임명된 후 좌의정, 영의정 등 11년 동안 정승을 지내며 정조의 깊은 신망을 받았다. 아이고 대단하네. 정약용의 기록. 만덕은 3가지 기록함과 4가지 희귀함이 있었다고 말하고 싶다. 또 기적에 실린 몸으로 과부로 수절한 건만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바다의 섬에 살면서 삶을 좋아하심이 3가지 기록함이라. 여자로 중동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영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녀로 중을 시켜 가마를 매게 하였고 외진 섬 사람으로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4가지 시기함이라. 여유당 전세 정약용이가 이거 쓴 건가 봐. 박제가의 기록도 있습니다. 박제가의 기록.
을묘년에 탐하여 큰 흉년이 들자 여인 만덕은 곡식을 내놓았고 백성을 진율하였다. 금강산을 구경 가는 길 여자는 운명에 항거하여 상명을 건네 서울 궁궐에 가서 임금을 아련하고 명찰을 구경하였으며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동안 넉넉하게 멋쟁이로 살아간 사람으로 귀하다 할 만큼 할 만한 사람이다. 정류 강문집에 올랐구나, 박제가. 하하. 박제가. 이건 박제가고, 요거는 정약용의 기록에 올라있고, 이 최재공이라는 분의 기록에 올라있고. 이야, 멋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거 한번 쭉 본 게 어때요, 소감이? 네. 이쪽으로 오세요. 관장님이야, 지금 계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하시고, 네. 안내를 잘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많이 감동받고, 네. 옳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만요. 예. 의원님, 그럼, 요새 얼마나 이 희료가 좋습니다. 그러네.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진다, 그 얘기라구나. 아이고, 구제 사업을 하셨네. 많은 사람. 오늘은 요거로서 마치겠습니다.